자, 온열요법을 좀 더 이제 보강을 하면요. 실제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정말 쓸모가 있는 것들이 몇 개나 있을까?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린다는 개념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온열요법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열인데 열은 절대로 아무리 고온을 밖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물론 이제 이게 너무 고온은 익어버려요. 네, 익어버린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 고기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열을 막 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있죠. 여기가. 네. 그러면 이 안에까지 다 익어야 되는 조건은 어떻게 돼요? 네, 그렇게 하려면 죽어요. 네, 사람 다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온으로 깊이까지 열을 전달하겠다 하는 것은 이미 사람이 죽고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절대 인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따뜻하게 표면에 열을 가해서 말초 혈관을 열고, 그 다음에 말초에서 아세틸콜린 같은 호르몬 분비가 잘 되게 해서, 그죠? 말초 신경이 잘 소통이 되게 하고, 그러고요. 그래서 정맥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림프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맥순환 이전에 림프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림프들이 굳어서 이 유속이, 이 흐름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습담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푸는 것이, 그걸 이렇게 서서히 유동성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자면 뭐가 필요하냐? 저온입니다. 따뜻하게. 인체 온도보다 조금 더 높은, 예를 들어 인체가 36.5도 같으면은 여기서 플러스 한 몇 도요? 4도에서 5도, 6도까지. 이 정도 돼도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더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이제 올라갔을 때 한 42도 정도가 돼도 사실은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좀 뜨끈뜨끈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충분합니다. 그 정도가 또 실제로 이제 뭐 종양세포 같은 경우에는 속 안에 자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열에 의한 간섭을 받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체내 면역계통이 활성화됐을 때는 이제 암세포도 상당한 영향을 받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온열요법에서는 절대 고온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고온에서 땀을 너무 내게 되면은 무기질이나 기타 몸에 유익한 물질들이 빠져버립니다. 예, 절대 이거는 참고를 감안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혈액 중에 수분까지 증발이 되기 때문에 피가 더 걸쭉해진다. 임신은 시원하게 느낄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광선 또는 빛 또는 파장이 존재가 돼야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과 같이 병행이 되는 거예요. 항상 유익한 건 그래요. 예를 들어서 황토가 몸에 좋다. 왜? 황토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하죠. 습기를 제거하는 작용을 하죠. 그랬다가 또 머금고 있는 습기를 밖으로 또 배출시킵니다. 또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것이 이제 항아리의 원리인데, 숨 쉰다 그러죠. 이것이 뭐냐면은 환경에 따라서 조절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조절 작용. 예. 그래서 너무 건조하지도 않게, 너무 습하지도 않게.
이렇게 조절하는 작용. 그러면서 또 그런 과정에서 노폐물, 그러니까 흡착작용, 그죠? 나쁜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을 흡착하는 작용을 하지요. 작용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찜질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단지 뭐냐면은, 만약에 찜질 방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면은, 아니면 구들방을 만들었다 치면은, 더 안 좋은 냄새들, 그 다음에 습기들, 이런 것들을 머금어 주는 효과밖에는 되지를 않아요. 그것도 뭐 작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황토도 그렇고 열을 가하면은 반드시 뭐가 방출이 되냐면은 적외선이 방출이 돼요. 적외선이. 네. 이것이 주안점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열을 방출했을 때 황토 구들방도 뜨끈뜨끈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인체에서도 열이 방출이 돼요. 밀폐된 공간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열을 머금어서 뭐를 방출한다? 원적외선을 방출한다. 예. 그 중에서 이 원적외선 방출량이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은 전기석입니다. 전기석.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광물질 자체가, 돌 자체가 전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기를. 그러니까 이 어떤 물질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광물질 중에. 그것은 뭐냐면은 방사선을 함유하고 있는 돌이 있죠. 방사선을 함유하고 있는 돌. 이걸 차지하려고 아프리카 하나를 갖다가 아주 노예시 만들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아프리카 어떤 한 곳에는 이 광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완전히 나라 자체를 갖다가 이제 미국이나 소련이나 이런 데서 완전히 장난질을 쳤죠. 그게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예. 이거는 끊임없이 방사선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인체에 치명적으로 나쁜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자력을 방출하는 게 있어요. 자력. 그러니까 자기력을 방출하는 그런 광물질이 있죠. 이건 끊임없이 뭐래요? 자력만 방출합니다. 자석의 어떤 저게 되죠. 이게 자철광이에요. 자철이에요. 자철광. 이것도 그렇게 이제 자석이 방출된다고 해서 무조건 인체에 좋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예. 그것도 이제 자력도 이제 이제 좀 쓰임에 따라서 또 자력의 세기, 가우스의 세기에 따라서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가공이 필요한 거고, 가공을 해서 인체에 적절하게 해서 자석을 많이 씁니다. 그죠? 저도 침대용으로도 자석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N극과 S극의 어떤 보사 원리를 잘 써야 되는 것이고, 몸의 인체에 적절하게 경락 에너지와 매칭이 될 수 있는 가우스가 돼야 돼요. 자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저 자력을 쓰게 되면은 이 풀어 헤치는 작용이 있고, 반대로 또 쓰게 되면 이렇게 모으는 작용이 있고 달라요. 예. 그래서 멍이 들었을 때, 타박을 입었을 때는 적혈구들이 파괴가 된 게 많죠. 혈관들이 또 파괴가 된 게, 모세혈관이 파괴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응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먹는 거죠. 그럴 때는 S극을 붙여서 풀어줘야 돼요. 예. 멍이 빨리 풀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N극으로 바꾸어서 그쪽에 에너지를 또 모아서 소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어떤 요령들을, 또는 이제 이것을 생활에 쓰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가공들이.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함유하고 있는 끊임없이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를 배출해내는 광물질이 있어요. 그걸 전기석이라고 합니다. 전기석. 예. 그러면 전기가 있으면은 이게 나쁜 거 아니야? 예. 전자파나 이런 거 종류로 따지면 나쁜 게 아니야?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요거는 0.06 mA 요 정도의 아주 미세 전류가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이 발생이 됩니다. 예. 열을 가하면요 축전되듯이 계속 더 만들어내요. 저 0.06 mA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 인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식물이나 동물 이런 세포들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영양 공급이 필요한 겁니다. 영양 공급이. 그때 가장 적절하게 방출시키는 전기가 딱 조양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영업사원 같아서 길게는 안 하고 그냥 소개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해석을 갖다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동양의학을 좀 하고 이랬던 사람 같으면 이걸 캐치를 해야 돼요. 이게 음량이에요, 음량. 예.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무슨 단어를 쓰고 싶냐면 음량석이라고 쓰고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음량의 기운을 발생을 시켜서 그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량의 균형을 자꾸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 광석이 이제 중국에도 나고 몽골에도 나고 브라질에도 나고 하는데 일본에도 드러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이제 질이 괜찮은 것은 이제 브라질산이다 그렇게들 하고 요즘에 이제 이걸 활용해 가지고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예. 나오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 8년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발견된 거는 1880년대, 그러니까 거의 18세기, 19세기 때 이미 이 노벨상을 받은 분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이게 발견이 된 거죠. 이상한 광물질이 있는 거예요. 예. 열이나 자극을 가하면, 압력을 가하면 계속해서 요 정도의 미세 전류가 계속해서 방출이 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이게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예, 금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녹차색도 있고, 투명한 것도 있고, 그래서 보석으로도 가공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검은색이죠. 예, 검은색을 많이 쓰고, 이거는 이제 판 자체를, 돌을 아예 가공을 해서 타일 형태로 해서 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부직포 같은 데다가 이걸 이제 스며들게 만들죠. 스며들게 만들어서 또 응용을 해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로서 찜질을 하는 거예요. 찜질을 하는 거예요. 네. 따뜻한 열을 내게 만드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온 몸으로 이제
원적외선을 흡수하게 되는데, 원적외선 방출량이 거의 100%입니다. 99%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작용들, 거기서 또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가장, 이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바라는 그러한 적정량의 전류가 끊임없이 조사돼서 나오는 거. 황토도 마찬가지예요. 황토도 열이 가해져야, 적정한 열이 가해져야만이 더 많은 원적외선이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적정량의 따뜻한 온도에 의해서, 그죠? 말초 순환이 될 수 있게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이용하는 어떤 그런 물질들에 의해서 그 효과가 더 가속이 돼야 돼요.